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귀순한 데 이어서 오늘 또 중서부 전선으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자, 이 소식 자세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영 기자, 북한군 병사가 또 귀순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4분쯤 최전방 중서부 전선 우리군 GP초소로 북한군 초급병사 한 명이 귀순했다고 밝혔습니다. GP초소는 흔히 철책선으로 불리는 GOP와는 달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초소입니다. 귀순 당시 안개가 짙게 껴서 100m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경계병이 귀순 병사를 확인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 병사 귀순 직후 북한 수색조가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했고 우리 군은 9시 30분경 경고방송과 함께 K3 기관총으로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이후 적 수색조의 추가 접근은 없었고 10시 13분과 16분경에 두 차례에 걸쳐 수발의 총성이 북쪽에서 들렸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총알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거나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 병사의 귀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오청성 씨가 넘어온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독도 북방 약 100km 지점에서 해군 초계기가 표류하고 있는 북한 선박을 발견하고 해경에 통보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해경은 오후 3시 4분쯤 배 타고 있던 북한 선원 2명을 발견했고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귀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군 초급병사가 오늘 오전에 귀순했습니다. 자, 북한군 귀순은 지난달 JSA로 넘어온 오청성 병사. 넘어온 지 39일 만에 지금 또 귀순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군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계병과 감시 장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유도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감시 장비와 경계병에 의해서 사전에 식별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유도작전을 실시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넘어온 겁니까? 네, 일단 합참은 북한군 초급병사 한 명이 오전 8시 4분쯤 중서부 전선 GP, 즉 최전방 감시 초소를 통해서 귀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가시거리, 안개가 굉장히 짙게 깔려서 가시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육군 경계병이 감시 장비를 일단 귀순 북한군을 발견해서 절차대로 유도작전을 실시해서 무사히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합참은 다만 구체적인 작전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JSA에서 오청성 씨가 넘어올 때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마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작전까지는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넘어왔고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귀순병사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무장을 하고 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 병사는 19살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 초급 병사입니다. 19살이요? 예, 굉장히 어리죠. 우리로 치면요, 1등병입니다. 개인 화기인 AK 소총을 휴대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귀순 의사는 확실히 밝혀서 충격전 같은 건 전혀 없이 무사히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19살의 1등병 정도, 어떤 정도예요? 북한이 일반적으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6, 17살 정도에 군대 나갔는데 지금 1년을 좀 뒤로 쳤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아마 17, 18에 군대 나갔다면 아마 1, 2년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말하면 제일 그러니까 제일 급이 낮은 병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1, 2년 되면 우리가 한 1병 달잖아요. 그렇죠. 1병 정도 되는. 1병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7, 18살 정도에 19살이다 입대를 그러니까. 하게 되고 지금 이 병사는 19살 정도로. 네. AK 소총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그렇죠. 무기인가요? 아무래도 그 전년에 그 총을 가지고 왔다는 거는 전년에 그 부대 아예 앞에 그러니까 지금 복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제대, 2제대, 3제대인데 1제대는 민사경찰이라고 민경이 나와 있거든요. 민경 부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는 민경을 통한 1차선은 2제대, 3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오려면 총을 가지고 휴대 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일제될 가능성이 제일 최전방성에 있는 최전방 GP초소 비슷한 쪽에 민경이라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그 38선 4km 그 안에 예. 서로 이제 그 경찰 군이 아니라 예. 경찰 역할을 하는 그 서로 이제 경비만 하는 싸우지 않고 군인은 군인인데 네, 그런 경비만 하는 역할을 네, 하는. 그래서 각 예. 군단별로 한 개 민경 여단 또는 사단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대들에 있는 제일 최전방이거든요. 예. 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정전협정에 따르면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 1000명 정도의 병력을 허용하고 있어요. 비무장지대 안에요. 안에. 예.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정경찰 그래가지고 신분은 군인이지만 민정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예.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무기는 개인 화기 그것도 단발로 나갈 수 있는 권총이라든지 예. 단발식 소총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청성 씨 넘어왔을 때 비무장지대 JSA 비무장지대 안에 예. 거기서 기관총으로 사격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19살이고 초급 병사 정도 된다 그랬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학제가 좀 달라서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북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예. 다 군대를 가니까 실제 군에 입대하는 나이가 한 18살. 그러니까 19살이면 한 1년 정도 복무했다고 보고 북한도 병사들의 계급은 우리와 같이 4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선사,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해서 4계단, 우리로 2등병부터 병장 1위까지 아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사의 계급은 초급 병사, 예. 우리로 말하면 일병 정도에 해당되는 계급으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거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순병사 넘어온 게 중서부 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 JSA는 다 봤었는데 그렇죠. 사실 여긴 저희가 육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JSA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의 군인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곳이고 예. 또 군사정전위원회 주요 회의시설 또 남북군사회담이라든지 각종 회담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또 사실 다 이제 이 일부 관광객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중서부 전선 정확하게 어느 부대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중서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동고서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동부전선 쪽은 굉장히 그 산세가 험하고 예. 기가 많은데 중부전선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평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넘어온 그 기상이 굉장히 안개가 많이 끼었다고 그랬어요. 아침 그렇죠. 8시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계의 느슨한 틈을 이용을 해서 예.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예. 그러나 지금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화공작전으로 나무를 다 이제 제거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동절길에서 아무래도 은폐하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뭇잎이 별로 없겠죠. 앙상한 가지들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지역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예. 금방 우리 이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총을 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군사분계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했던 병사일 가능성, 그다음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병사일 가능성, 아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OP라고 하는 철책선 안에 GP 초소를 찾아서 지금 귀순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벨이 있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노크 귀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 북한군의 귀순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와서 그 벨을 누르고 우리는 귀순이다. 그 벨은 이제 GP로 연결이 돼 있죠. 말하자면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고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예. 군사분계선은 사실 말은 선이지만 선은 안 그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때 철조망도 JSA 없고. 때도 봤었잖아요. 철조망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편말만 있습니다. 아하. 대략 보면 그로부터 후방에 이제 철책선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철책이 하나 있고 뒤에 GOP 라인, 다시 말하면 남방 한계선 가까이에 이제 철책이 있는데 예. GOP는 남방 한계선 가까이 있는 것을 GOP라고 그러고 아하. 여기서부터 군사분계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GP라고 그러는데 예. 그 GP의
이 말씀하신 그 귀순벨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 병사가 오면 그걸 누르면 우리가 안전하게 귀순 의자를 확인하고 유도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오늘 이 귀순 병사의 경우 그 귀순벨을 눌렀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 합참 대변인의 말로는 안전하게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예. 별도의 불상사 없이 그렇죠. 확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군의 대응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매뉴얼에 따랐다는 거거든요. 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군이 이제 MDL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접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방송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다가오면 그때 이제 경고 사격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 상황 역시 오전 9시 30분쯤에 경고 방송과 함께 좀 있다가 K3 기관총 들으신 것처럼 20발 정도를 경고 사격을 했다고. 우리가요? 네.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오지 마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계속 오다 보면은 규칙에 의해서 이제 경고 사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예. 건데 합참 같은 경우 이번에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 자체는 절차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박 기자 예.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병사가 넘어온 시간은 8시 4분. 그렇죠. 예. 이건 9시 30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부대에서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병사 하나가 탈출했다 하는 사실 비상이 걸리고 추격조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북한군 추격조가 접근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경고를 했고 예. 경고에 불응하자 경고 사격을 그 1시간이 9시 반이니까 그렇죠. 기순하고도 1시간 한 20여 분 지난 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경고 사격이라고 하는 건 직접 사격하는 것이 아니고 먼 곳으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거 직접 교전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1시간 반 동안 그럼 북한군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로 우리가 읽어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면 일반적으로 민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잠복경 근무를 섭니다. 예. 한 500 내지 1km에 하나씩 예. 자기가 눈으로 관찰하실 정도로 북한군에서 이제 3명이 나오거든요. 예. 3명이 나와서 조장, 그다음에 부조장? 당적으로 예. 책임진 사람하고 1명 병사가 나오는데 예. 그중에 병사가 이 2명을 같이 나왔다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초소에 군부 나오지 않고서는 따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출첵선 넘는 것 자체도 경비병, 북한 내에 또 다른 경비병이 있어가지고 나오기 어렵거든요. 제가 추정하고 있는 3명 중에 나왔다가 이 2명을 어떻게 처리했든지 아니면 대체로 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상급 병사들은. 그러니까 이 처급병 너 좀 지켜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왔을 수도 있고 이 2명이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해놓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만 동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1시간 반이 아니라 이거는 접근했기 때문에 쐈으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나올 시간까지 계산해보면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사이에 몰랐댔다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후에 알고 아마 기동이 걸려가지고 수색 정도가 이렇게 나오다가 아마 우리한테 걸린 것 같고 얘가 이제 경위를 이 병사가 이제 다 설명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세 명이 같이 나왔다가 2명을 자고 있을 때 도망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명을 묶어놓거나 아니면 입을 막아놓거나 아니면 총을 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왜냐하면 소리가 나니까. 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는 지금 정확치 않은데 이전에 제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데 의하면 15분 내지 30분 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발신해가지고 말하면 서로 이렇게 오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밤이 오슬오슬한데 나와가지고 아침까지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어두워지기 전, 그러니까 밝아지기 전에 빠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초소 자체가. 그런데 그걸 밝아지기 전에 이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30분씩 한 번씩 30분 안에 반드시 번처소하고 연결하게끔 됐단 말이에요. 교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발신 번호가 있대요. 신호가. 근데 그거를 몰랐댔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30분 내지 1시간 안에. 그러니까 얘는 그 사이에 자기가 나왔을 시간까지 다 타산해서 나왔을 것이다.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계획을 세워야 넘어올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박상현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총격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히 남북 간의 총성이 서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렸죠. 그래도 참 이 친구는 오청성 씨에 비하면 그래도 참 편하게 안전하게 넘어온 것 같아요. 아, 그 다행이죠. 네, 예. 일단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이 초급병사 기순 과정에서 총격은 없었다고 군이 아침 일찍 밝혔거든요. 예. 그때 브리핑 시간이 9시 40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15분 전에 북한군이 갑자기 병력 한 명이 빈 것을 뒤늦게 알고 비무장지대로 수색대를 보낸 겁니다. 아, 예. 군사 분계선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군이.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초급 병사 귀순 과정에서 총격은 없었다고 했지만요. 9시 24분쯤 다가오자 9시 30분쯤 경고 방송을 먼저 하고 우리 예. 군이 K3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 20여 발을 쐈습니다. 어허.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했죠. 예. 우리 군은요. 지난달 13일 오청성 하사 귀순 당시에 북한 추격조가 MDL 남쪽으로 총격을 가했고 또 추격조 중 한 명은 MDL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예.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쏘고 우리는 피해 없었죠. 그러네요. 오청성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군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엄청나게 불쾌할 상황일 텐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의 대응이 늦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측이 경고 사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북한도 같이 맞대응한 정황은 포착이 됐거든요. 예. 합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10시 이제 13분쯤하고 16분쯤에 잇따라서 여러 발의 총상이 들렸다 이렇게 합참이 밝혔어요. 예? 10시 13분하고 10시 16분쯤에도 북한 쪽에서 총성이 들렸다고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9시 이제 30분에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쪽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라고 합참이 밝혔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합참 관계자는 결국은 그러한 그 경고 사격으로 북한 측이 우리한테 강한 경고 사격으로 보이는 예. 걸로 인해서 우리 측의 이제 군 시설의 피해나 피탄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지금 분명히 9시 30분쯤에 우리가 북한군 수색조가 오는 것을 보고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을 20여 발 했잖아요. 근데 10시 13분 그런 게 약 한 40분 지난 뒤에 왜 북한군 쪽에서 경고사격이 온 거죠? 글쎄요. 이제 그건 지금으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특히 GP 간에는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5인으로 만약에 잘못해서 우리 쪽으로 사격을 했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반드시 대응 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개 보면 이 총구, 다시 말하면 이 표적으로 정확하게 이 조준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쪽에서 K3 20여 발을 쐈고 예. 거기를 직접 바로 대응을 하지는 않은 거죠. 한 40분간의 시차가 있죠. 40분 후에 다시 이제 총소리가 났는데 예. 우리 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설, 우리 GP라든지 우리 시설에 피탄 자국이나 피해는 없는 걸로 봤을 그렇죠. 때는 예. 자기들 나름대로도 우리가 사격을 했으니 자기들도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을 가능성이 지금 추정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쪽으로 직접 만약에 쏜다면은 예. 그건 바로 우리의 또 응징이 또 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뭔가 자기도 대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조치로서 예. 그 일환으로서 그런 사격을 했을 가능성 그게 지금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아까 3인 1조인데 네. 2명을 제압하고 지금 한 명이 이 귀순병사가 왔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이 즉결 심판을 했거나 이랬을 가능성, 그런 총성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총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예. 대체로 상급병사들이 자니까 아니요. 그렇게. 10시 13분하고 16분쯤에 북한 쪽에서 총성이 들렸다 그래서 혹시 같이 갔었던 조장하고 해군자들이나. 부조장 2명을 혹시 직결 심판하고 제가 이럴 보기엔 가능성도 그런 있나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 3인 중에 나왔을 수도 있고, 대체로 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취사병인 경우. 예. 이제 비무장지대에 땅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채소를 좀 심으면 돼요. 그래서 이따 가끔씩 나올 수 있는 경우 있다고 내가 피뜩 들었거든요. 네. 취사병의 경우에는 야채 같은 거 좀.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단신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밖에 없는 거로 저는 처음으로 예.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3인 1조로 나왔던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예. 이제 취사병으로 이제 너 가서 가서 뚜도와라 하겠는데, 무 좀 뽑아라고. 예. 근데 거기 준비했다가, 근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완고 봐서는 예.
나와서 이제 그 3.1절 경계병으로 나왔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3.1절의 가능성이 좀 무게가 더 실리는. 네네. 그렇지만 취사병의 경우에도 이 앞으로 올 수 있는 네, 권한이 가능성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 그 아까 출첵선 넘을 수 있는 걔네들도 아무 때나 항상 그 경비병이다 할지언정 항상 넘는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서 나올 때도 항상 그 이제 일단 허가를 받고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초소장에. 근데 그런 거 봐서는 총까지 무기까지 가지고 나온 거 봐서는 나왔다 이제 그 밤에 그 이제 감시 초소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지난달 13일 오청성 씨가 JSA를 넘어서 귀순할 때 북한 추격전은요. 오 씨를 향해서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수십 발을 쐈습니다. 이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도 했었는데 오청성 씨의 대담한 탈출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segment is really the primary portion that shows most of the events that day. It shows the KPA defector exiting his vehicle quickly. At that time, 4 KPA soldiers will come and engage him here as he's running across the MDL. When we focus back on the top screen, you can see 1 KPA soldier here run across the MDL for a few seconds, hit play, before returning back to the north side of Panmunjom here. 자, 지금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JSA 장면을 저희가 그대로 생생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럼요. JSA에서 귀순 사건이 몇 번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병사가 저런 형태로 넘어온 일은 매우 드문 일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북한군 병사가 정말 과감하게 귀순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차량을 몰고 넘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랬던 거죠? 그게 뜻이 뜻대로 안 되고 차가 빠지는 바람에 차를 버리고 이제 밖으로 탈출해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72시간, 그 72시간 다리를 넘어서 오는 동안 아마 그 초소에서 이쪽 판문각하고 경비초소로 연락이 됐고 급히 추격조가 각각 2명씩 판문각에서 2명, 초소에서 2명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추격을 하는데 결국 엎드려서 쏜 그 기관총으로 쐈단 말이죠. 자동총으로 쏘고 그다음에 일부는 한 병사는 이 군사분계선을 월선을 막 따라왔죠. 월선해가지고 와서 보면서 자기가 넘어왔다는 걸 알고 급히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북한은 어쨌든 명백히 그 병사 오청성 병사를 추격하고 탈북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명확히 볼 수가 있었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요. 각종 또 추측이 난무합니다. 이 귀순한 지금 19살 이 병사를 놓고 아니 경계가 얼마나 삼엄할 텐데 오청성도 넘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와? 이거 간첩 아니야?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 그런 오해를 하는 분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오청성 씨도 그렇고 이번 병사도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위장귀순이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제 일단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다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하는 그 요원들이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위장귀순인가 아니면 정말 자유를 찾아 귀순한 사람인가를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장귀순이라는 건 매우 어려운 것이고 고수들이 포진돼 있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병사도 본인이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 군이 신병을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추격자를 막기 위한 경고사격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병사가 위장인지 아닌지 여부는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이 병사가 자유를 찾아서 귀순했는데 그걸 마치 위장 귀순한 것 같이 미리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넘어온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와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을 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우리 그 탈북하신 중에는 따라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병사는 정말 상당히 본인이 고민을 했고 결단을 했고 목숨을 걸고 그럼 실패하면 죽는 거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뭐 이 선생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이지만 목숨을 걸고
온 사람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폄훼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청성 암살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거는 내가 보기엔 그분이 그걸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위치에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청성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그렇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기순병사가요? 우리 쪽에서 하는 방송을 듣지 않고서는 예. 본인들은 민경 이제 우리 판문점 초세했던 일을 아마 최고위급 부대에서 이제 최고위급에서만 알지 예. 그 주변 부대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고 오청성이 있던 부대는 제가 보기에는 민경은 아니고 예. 그 내각에 이근단 육사에 그 개성시내가 육사인데 예. 그쪽에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어허, 제가 예, 예. 파악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있던 사람들 속에서는 뭔가 조금 인사이동이 있었대요. 예. 그 주변은 거의 모르는 거로 지금 확인되거든요. 아. 그런 거 봐서는 이분이 알 수 있는 연천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군단도 틀려요. 5군단일 예, 예. 가능성이 높거든요. 북한에서 예. 보면. 근데 그쪽에 사람이 알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는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먼저 오청성이라는 존재 얘기하는 자체도 몰랐을 가능성이 근데 굉장히 제가 높다라는 보기에는 그런 그럴 가능성이 말씀이시군요. 높다고 생각돼요. 오청성이 귀순을 했는지 기수 과정에서 총을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오청성이라는 존재 자체도 알 수가 없었 그렇죠. 만약 것이다. 그걸 알고 왔다면 정말 그건 더 대단한 거죠. 뭐 예. 우리 확성기 방송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그 확성기에서 오청성 씨의 귀순 사실을 쭉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 그걸 알려줬어요? 방송을 하나요? 예, 방송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다 됐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마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것이 이 병사의 귀순 동기였을지 여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오청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이 보내질 않지요. 그거는 예. 너무 근거 없는 황당한 이야기다. 황당한 얘기다. 해야 될 겁니다. 폄훼하면 안 된다. 네. 오청성 씨는 이 대북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19살 이 군인은 과연 어떻게 넘어왔는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청성 씨는 지금 몸 상태가 어때요? 네, 귀순 과정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총성을 입었지만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기생충 감염에 폐렴, B형 감염, 폐혈증까지 여러 증세를 두루두루 보였지만 예.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잘 걷고 또 스스로 섭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 상태 매우 양호하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을 좀 안심하게 했는데요. 예. 16일 아주대병원에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고요. 군 병원 측은 일단 격리 치료를 통해서 오 씨 안정과 재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뭐 매우 건강이 좋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다만 심리 안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안정되면 이제 귀순 동기 그리고 경위를 묻는 합동 신문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 현빈이랑 나이가 정말 어리니까. 닮았는지 좀 보고 싶고요. 일단은요. 네. 그런데 북한 군도 지금 오늘 오전에 귀순을 했습니다만 북한 주민 2명도 귀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 주민 2명이 어제 오전 어선을 타고 동해 해상으로 넘어와서 귀순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허. 타고 온 배는 무동력성 나무배라고 하는데요.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 30분 독도 북방 100km에서 나무배를 타고 남하하는 북한 주민 2명을 해군 초계기가 발견했고 해군 함정이 귀순 의사 확인 후에 해양 경찰에 인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이 타고 온 소형 선박은 워낙 낡고 그래서 끌어오지 않고 그냥 바다에 폐기했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들 귀순 사유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군에서 귀순 동기와 과정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부쩍 북한군하고 주민들의 귀순이 좀 늘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수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군하고 북한 주민이 이제 귀순한 게 올해 들어서만 9번에 걸쳐서 총 15명이에요. 예. 이 가운데 이제 북한 군인이 귀순한 게 4번에 걸쳐서 4명이거든요. 지난해랑 비교해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5명이 귀순을 했는데 그 예. 1명의 이제 군인이 포함돼 있었죠. 결국은 지난해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올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 대표님, 뭔가 북한의 조짐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제 흥미는 사실은 그 15명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줄 찾았다는 예? 그런 일까지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넘어간 사람이 예. 타고 간 사람 중에 한 분이 저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이윤걸 저도- 대표님을 아신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예. 오하면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가
실제로는 뭐 겉으로는 지금 뭐 건설이요 뭐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아요. 예, 뭐 핵무기 완성한다 그러고 예. 그 뭐 안에서의 심리나 개인들의 어떠한 생활에서는 별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경향으로 인해서 완고로 추정될 수 있는 다 사생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인데 예. 하여튼 북한에서 아시던 분이 아니라 북한에서 아시던 분이죠. 어허. 네, 그분이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배를 타고 간 중에 그래서 내가 정말 북한이 많은 그래서 최근 상황을 더 깊이 알게 됐거든요. 예. 올해 들어와서 이미 지금 하나원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저도 한참 제가 여러 이제 라인을 통해서 북한 예. 소식을 고위 간부들 움직임 많이 들었지만 하층에서의 실질적인 엘리트들, 예. 중하위층 엘리트들 속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북한 김정일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예.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다 이미 대학까지 졸업했던 사람들 네. 레벨이 이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예. 배를 타고 왔다? 이런 거는 참, 다시 한번 생각되는 문제다. 그러네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북한 군의 이탈은 거듭 지금 대북 확성기 문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앵커? 네, 서부전선을 통해 귀순한 분을 이제 전화를 해서 자세히 좀 물어봤어요. 예. 정말 이게 확성기가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친 거 아닌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리는 지역이 있고 들리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대방송을 촘촘히 하는 게 아니고 전선이 155마일이면 13개 정도 되거든요. 커버하는 지역이 있고 커버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자, 이쪽에서 지역을 관리했던 역할을 했던 군인인데요. 150마일 거리에 13개의 대북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직접 증언을 하더라고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듬성듬성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순 병사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순병이 들었을지조차 약간 저희가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김정은은 이 확성기 방송을 매우 싫어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청성 씨 역시 소녀시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전하기도 했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의 상황은 이전에는 북한이 전기도 많고 방송 장비도 계속 업데이트 계속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그 헤드츠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대응방해야지만 서로 잘 안 들리고 윙윙해서 북한도 대남 방송을 그렇죠. 해서 근데 북한의 지금 능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다음에 전기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그 철책선에 전기 계속 통과하도 3,300볼트도 지금 못 넣는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항상 넣지도 않고 이따 음식 넣기는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매일 24시간 하지는 못할 정도 방송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벌써 커졌고 고성능이고 여기는 같이 막방하지 못하고 있고 하니까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부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대북 이 확성기 방송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미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고 합참이 북한의 뼈저린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1년 전에 껐던 확성기를 다시 켰거든요. 그랬을 때 북한이 아주 강력히 반발을 했죠. 김정은까지 나서서 48시간 최후 통첩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북한에게 아픔인데 한 가지는 북한의 잘못된 부분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한된 정보, 당과 북한 정부에서 주는 그런 정보만 접하도록 하는데 확성기에서는 뉴스를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정말 최고 존엄이죠. 신과 같은 존재. 그럼요. 우리 확성기에서 방송하는 내용은 북한의 잘못된 결단, 다시 말하면 핵과 미사일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대북 심리전 확성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실제 그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청성 씨도 그렇고 이 병사도 조사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또 충분히 뭐냐면 오청성 씨도 25이고 얘도 19살이잖아요. 문제는 고난의 행군이 95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사실은 96년, 97년, 98년 제일 고비거든요. 근데 이 19살이라고 하면
98년에 태어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그러니까 국경연선, 그러니까 경비초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결국은 60-70% 이상이 장교들과 그러니까 상급 병사들을 제외한 이 사람들은 다 10대, 20대 초반이잖아요. 이거는 권한행군 때 자라난 애들이에요. 이들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북한 구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권이나 또는 국가에서 어떤 쪼그라든 배려를 받아서 먹고 자라난 경력이 있어. 그렇지만 얘네들은 아버지 엄마가 다 옆집에서도 굶어주고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들이 굶지 않고 노력해서 조그맣게 먹어도 시장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 그렇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다 준 어떤 식량이나 재원을 가지고 먹고 자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북한 현 체제나 정권이나 어떠한 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올바른 우리의 어떤 대북 방송이나 이런 걸 접할 때 분명히 이들의 흔들릴 수 있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가 여하튼 계속해서 지금 뭔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중국은 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군사 훈련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앞으로의 상황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고 금방 우리 이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총을 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군사분계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했던 병사일 가능성, 그다음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병사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OP라고 하는 철책선 안에 GP 초소를 찾아서 지금 귀순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벨이 있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노크 귀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 북한군의 귀순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와서 그 벨을 누르고 우리는 귀순을 다 그 벨은 이제 GP로 연결이 돼 있죠. 말하자면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고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군사분계선은 사실 말은 선이지만 선은 안 그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때 JSA 때도 봤었잖아요. 철조망도 없고 거기에 이제 편말만 있습니다. 대략 보면 그로부터 후방에 이제 철책선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철책이 하나 있고 뒤에 GOP 라인, 다시 말하면 남방 한계선 가까이에 이제 철책이 있는데 GOP는 남방 한계선 가까이 있는 것을 GOP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군사분계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GP라고 그러는데 그 GP에 이 말씀하신 그 귀순벨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병사가 오면 그걸 누르면 우리가 안전하게 귀순 의자를 확인하고 유도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귀순 병사의 경우 그 귀순벨을 눌렀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합참 대변인의 말로는 안전하게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별도의 불상사 없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군의 대응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매뉴얼에 따랐다는 거거든요. 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군이 이제 MDL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접근하지 말라라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귀순한 데 이어서 오늘 또 중서부 전선으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자, 이 소식 자세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영 기자, 북한군 병사가 또 귀순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4분쯤 최전방 중서부 전선 우리군 GP초소로 북한군 초급병사 한 명이 귀순했다고 밝혔습니다. GP초소는 흔히 철책선으로 불리는 GOP와는 달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초소입니다. 귀순 당시 안개가 짙게 껴서 100m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경계병이 귀순 병사를 확인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 병사 귀순 직후 북한 수색조가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했고 우리 군은 9시 30분경 경고방송과 함께 K3 기관총으로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이후 적 수색조의 추가 접근은 없었고 10시 13분과 16분경에 두 차례에 걸쳐 수발의 총성이 북쪽에서 들렸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총알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거나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 병사의 귀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오청성 씨가 넘어온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독도 북방 약 100km 지점에서 해군 초계기가 표류하고 있는 북한 선박을 발견하고 해경에 통보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해경은 오후 3시 4분쯤 배 타고 있던 북한 선원 2명을 발견했고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귀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군 초급병사가 오늘 오전에 귀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일병 달잖아요. 그렇죠. 일병 정도 되는. 네, 일병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7, 18살 정도에 네, 19살이다 입대를 그러니까. 하게 되고 지금 이 병사는 19살 정도로. 네. AK 소총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그렇죠. 무기인가요? 아무래도 그 전년에 그 총을 가지고 왔다는 거는 예. 전년에 그 부대 아예 앞에 그러니까 지금 복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제대, 2제대, 3제대인데 1제대는 민사경찰이라고 민경이 나와 있거든요. 예. 민경 부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는 민경을 통한 1차선은 2제대, 3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오려면 총을 가지고 휴대 모아지 못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일제될 가능성이 제일 최전방에 있는 최전방 비춰서 비슷한 쪽에 민경이라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그 38선 4km 그 안에 서로 이제 그 경찰 군이 아니라 경찰 역할을 하는 그 서로 이제 경비만 하는 싸우지 않고 군인은 군인인데 네, 그런 경비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각 군단별로 한 개 민경 여단 또는 사단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대들에 있는 제일 최전방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정전협정에 따르면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 1000명 정도의 병력을 허용하고 있어요. 비무장지대 안에.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정경찰 그래가지고 신분은 군인이지만 민정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무기는 개인 화기 그것도 단발로 나갈 수 있는 권총이라든지 단발식 소총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청성 씨 넘어왔을 때 비무장지대 JSA 비무장지대 안에 거기서 기관총으로 사격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19살이고 초급병사 정도 된다 그랬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학제가 좀 달라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북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다 군대를 가니까 실제 군에 입대하는 나이가 한 18살. 그러니까 19살이면 한 1년 정도 복무했다고 보고 북한도 병사들의 계급은 우리와 같이 4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사,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해서 4계단, 우리로 2등병부터 병장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사의 계급은 초급 병사, 우리로 말하면 일병 정도에 해당되는 계급으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거 그건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순병사 넘어온 게 중서부 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 JSA는 다 봤었는데 사실 여긴 저희가 육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JSA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의 군인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곳이고 또 군사정전위원회 주요 회의시설 또 남북군사회담이라든지 각종 회담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사실 다 이제 이 일부 관광객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중서부 전선 정확하게 어느 부대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서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동고서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동부전선 쪽은 굉장히 그 산세가 험하고 기가 많은데 중부전선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평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넘어온 그 기상이 굉장히 안개가 많이 끼었다고 그랬어요. 아침 8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계의 느슨한 틈을 이용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화공작전으로 나무를 다 이제 제거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동절길에서 아무래도 은폐하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뭇잎이 별로 없겠죠. 앙상한 가지들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지역을 아주 잘하는. 자, 북한군 기수는 지난달 JSA로 넘어온 오청성 병사 넘어온 지 39일 만에 지금 또 귀순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군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계병과 감시 장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유도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감시 장비와 경계병에 의해서 사전에 식별되고 기순 의사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넘어온 겁니까? 네, 일단 합참은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오전 8시 4분쯤 중서부 전선 GP, 즉 최전방 감시 초소를 통해서 귀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가시거리, 안개가 굉장히 짙게 깔려서 가시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일본 경계병이 감시 장비를 일단 귀순 북한군을 발견해서 절차대로 유도작전을 실시해서 무사히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합참은 다만 구체적인 작전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JSA에서 오청성 씨가 넘어올 때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마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작전까지는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넘어왔고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귀순병사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무장을 하고 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 병사는 19살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 초급 병사입니다. 19살이요? 예, 굉장히 어리죠. 우리로 치면요, 1등병입니다. 개인 화기인 AK 소총을 휴대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귀순 의사는 확실히 밝혀서 충격전 같은 건 전혀 없이 무사히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19살의 1등병 정도, 어떤 정도예요? 북한이 일반적으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6, 17살 정도의 군대 나갔는데 지금 1년을 좀 뒤로 쳤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아마 17, 18을 군대 나갔다면 아마 1, 2년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말하면 제일 초급병, 그러니까 제일 급이 낮은 병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1, 2년